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 위치가 지금 이 정도고 나는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이 나의 인생을 오늘을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오롯이 느낀 그 하루였죠, 그날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시맨 익스트림벌스 벌써 2편째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부시맨 익스트림벌스 이제 2편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또 레전드 중에 레전드 부시맨 앰베서더 분들 뿐만 아니라 거의 국내에서도 유일한 종목이죠. 하이다이버 최병호 선수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만에 뵀나요? 3, 4개월 정도 됐을까요? 네, 그렇죠. 용산의 어디 굴다리에 맛집에서 네네네. 아주 맛있게 한잔하고 그게 3, 4개월밖에 안 됐구나. 먼저 부시맨 또 익스트림벌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병화 선수님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보니 하이다이빙에 대한 종목에 대한 소개와 병화 선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나라 하이다이빙 국가대표 선수 최병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다이빙이라는 종목은 27m 높이의 플랫폼에서 자연의 절벽에서 이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반적으로 다이빙은 실내에서 열리고 스프링보드나 아니면은 10m 정도 높이의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대회는 여자 선수들은 20m 그리고 남자 선수들은 27m가 정식 규격인 높이에서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은 하이다이빙 대회는 이제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이제 기록을 인정해주는 거가 없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다이빙에는 이제 국제적인 큰 대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제 수영 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하이다이빙 월드컵 대회, 이런 게 이제 메이저 대회라고 할 수가 있고, 레드불이라는 기업에서 하는 클리프 다이빙 월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월드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클리프 다이빙 그것도 이따가 한번 또 병화 선수님 제주도에서도 하시고 뭐 여쭤보긴 할 건데, 일단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하이다이빙의 대회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고, 이제 한국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최병화 선수님이 이제 출전을 하고 계십니다. 선수권 대회와 월드컵.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화 선수님을 앞으로 응원을 할 때는 이 2가지 대회를 이제 잘 찾아보면서 꼭 응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하잖아요, 하이다이빙이. 처음에 병화 선수님이 이제 시작하게 되신 그 계기와 아예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배울 곳이라든지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계기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하이다이빙이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아크로바틱, 우리 몸으로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체조를 이제 어렸을 때 배우거나,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유소년 때 체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같은 국가들에서는 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체조 선수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일반 레귤러 다이빙 선수 출신들이 그렇게 선수 생활을 거쳐서 하이다이빙으로 전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시작한 계기는, 저는 이제 사실 다이빙이나 체조 선수 출신은 아닌데 워낙에 뭐 물놀이도 좋아하고 뭐 여행도 좋아하고, 이제 2016년도에 20대 한 중반이죠. 그때 이제 다이빙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기초부터 이제 배워 나간 거죠. 사실은 다른 외국 선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늦게 입문을 이제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이걸 꼭 다이빙을 이제 도전하셔야겠다고 하이다이빙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반드시 하이다이빙이어야만 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이다이빙에 관심이 생겼고,
이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이빙을 배운 거죠. 처음에는 진짜 한국에 이제 할 곳도 별로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병화 선수님 유튜브를 살펴보면 진짜 그냥 세계 각지로 배우러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은 16년도부터 일하셔가지고 번 돈 또 다 훈련하러 가시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계속 해오신 건가요? 네네. 동호인, 그러니까 이제 다이빙을 성인이고 네.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왜 우리 요즘 이제 워낙에 일반인 동호인분들과 프로 선수들의 수준 격차가 많이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게 현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뭐 마라톤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동일하게 저도 성인이 돼서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입문을 했기 때문에 다이빙 동호인이죠, 저는. 다이빙 동호인으로 2016년에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동안 훈련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2019년도에 월드 마스터즈 챔피언십이 있어요. 국제수영연맹에서 주관하는 동호인 세계 대회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출전을 해야겠다. 먼저 첫 번째 목표로 잡고 네네네. 이제 다이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동호인 세계선수권 대회가 저의 목표였다기보다는 제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 어떤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월드 마스터즈 챔피언십에 나가서 개인전, 단체전 포함해서 총 5개의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금메달을 2개를 땄어요. 은메달도 하나 따고 결국은 내가 다이빙이라는 운동을 아무런 어떤 베이스 없이 동호인으로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같이 다이빙을 즐기는 동호인분들과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대회를 뛰기까지는 국내에서 훈련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회를 끝나고 오케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실력이 검증이 됐으니까 네네네. 하이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더 높은 플랫폼이나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거죠. 그 이후에. 확실히 그래도 다 단계가 있었네요. 이 단계를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병화 선수님을 보고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막 꿈을 키울 거죠. 하이다이버도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정말 동호인으로서부터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되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병화 선수님을 파헤친다고 준비를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육체적인 이제 훈련 같은 거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과 진짜 병화 선수 유튜브 가면은 막 그런 훈련 영상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27m에서 이제 하는 하이다이빙은 정신적인 트레이닝도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트레이닝을 하시는 또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집에서도 세계적인 어떤 과학자들이나 의학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한 어떤 최첨단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나 결과 같은 것들을 받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읽고 그 중에서 제가 선별을 해서 또 내 몸에 적용을 해서 체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거나 모두 같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제가 그리고 사실 병화 선수님이랑 일전에도 한번 만나 뵀을 때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되게 이제 책에 대해서 한 추천을 이제 해주실 만한 책이 있다거나 어떤 좀 이제 좋아하시는 책이 있다면 책 소개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책을 추천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고 네네네. 제가 좋아하는 네네. 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 이제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 아, 사피엔스요? 네. 사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가장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이제 호모데우스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또 최근에도 또 신작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사피엔스를 가장 좋아해요. 그 중에서는. 이유가 혹시 왜 더? 재밌어요. 일단은 그분이 이제 기존의 뭐 역사, 인류학이나 뭐 어떤 고고학이나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분이 되게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잘 풀어놔가지고 저는 지구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다 만약에 네네. 그러면 다음 세대한테 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뽑을 한 2-3권 중에 한 권으로 저는 사피엔스를 뽑아요. 왜냐면은 재밌어요 일단. 저도 사실 아직 읽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세요. 사피엔스. 네. 그런 과정들이 또 있기에 병화 선수님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은 도전들을 지금 이제 계속 벌써 16년부터 하셨으면 이제 한 8년? 9년 차, 이제 9년 차 정도 되겠죠? 네. 그 과정들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어떤 특별한 순간 지금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생각이 나신다 하면은 뭐 대회이실 수도 있고 사실은 한강에서 저도 처음 이제 그 레드불
그 챌린지 하실 때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가장 기억에 꼽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세요? 몇 가지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2월에 네. 그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인데 네네. 그게 제가 참여했던 두 번째 세계 선수권 대회였거든요. 그 대회 1일차 경기를 마친 그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요? 저희가 이제 총 4라운드로 시합이 진행되거든요. 1, 2라운드를 1일차에 하고 3, 4라운드를 2일차에 하는 거예요. 대회가 총 3일간 이루어지는데 여자, 남자 1, 2라운드를 1일차에 하고 3, 4라운드는 이제 순위가 결정되는 결승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2일차에 여자 3, 4라운드, 3일차에 남자 3, 4라운드 이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1, 2라운드를 마쳤는데 제가 원했던 대로 그 경기가 풀렸어요. 사실은 그 대회를 가기 전에 제가 하이다이빙 훈련을 전혀 못하고 갔거든요. 국내에서만 이제 훈련을 하다가 바로 시합장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훈련을 할 때는 10m까지밖에 훈련을 못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대회 하기 전에 미리 27m에 가서 대회를 훈련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대한수영연맹이랑 사실은 얘기를 해서 대회 전에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전지훈련을 가기로 됐었는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로 그거를 못 가게 됐어요. 바로 이제 시합장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안고 시합장으로 간 거였고 그리고 시합장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48명인가 그 세계선수권대회 파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에 파리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2월에 열렸던 세계선수권 대회였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나 어떤 연맹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경영 선수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한테 조금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적인 관심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수 혼자서 동료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그냥 저 혼자 달랑 시합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합장에 저 혼자 가는 케이스는 그 대회에 참여했던 몇천 명의 선수들 중에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혼자 그냥 가신 거네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대회 전에 정식 규격의 플랫폼에서 훈련도 하지 못했고 훈련도 못했고. 사실 그게 훈련이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전지훈련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전지훈련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못 갔어요, 사실은 제가. 네네네. 훈련을 못한 상태에서 저 혼자서 세계선수권장을 갔던 건데 그래서 그 시합 전에 4일간의 그 연습 기간이 주어져요. 그때 뭐 찍어주고 막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고 뭐 지도자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찍어주고 모니터링 해주는 거는 제가 이제 현지에서 구하죠. 현지에서 제 친구들이나 외국에 있는 동료 선수분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팀이 선수가 8명, 지도자가 2명 이렇게 와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 지도자가 있으니까 나 이거 하는 거 좀만 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는 계속 시합을 뛰어왔거든요. 이제까지 그 대회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계속.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저를 모니터링 해주고 코칭을 해줄 사람들이 현지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한 친구들이 하는 거는 그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동료 선수들. 한국 국가대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회 3일 이전에 4일간의 연습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연습 기간 동안에 저는 이 대회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차 적응부터 신체적인, 멘탈적인 것도 물론이지만은 기술적인 것도 대회장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열악하다, 열악해.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1일차 경기를 제가 그 모든 조건,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운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고 또 이제 심판, 저희 다이빙이 이제 그 점수를 내는 스포츠다 보니까 네네. 심판분들이 7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제외한 2개씩 제한 상태에서 3개 중간 점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룰이. 네. 그런 룰이 있는데 그 심판분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뭐 물론 당연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저에 대해서 되게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심판도 있었지만은 네네네. 저의 어떤 퍼포먼스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심판분들도 있었고 근데 여러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제가 1일차 경기를 22로 마쳤거든요. 총 27명, 29명이었나? 네, 1일차 1라운드. 네. 총 27명의 출전 선수들 중에서 22로 1일차 경기를 마쳤어요.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맨몸으로 혈혈 단신으로 가서 지금 20위권을 나머지 7분들은 지금 지도자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대회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중계도 되고 국제수영연맹 홈페이지에 그 현재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실시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다이빙 종목은 6개 종목으로 6라운드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각 라운드 끝날 때마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 이게 실시간으로 점수가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대회 중간이니까 1일차에 1, 2라운드 제가 했고 3일차에 3, 4라운드를 해야 되는
있는 대회 중간이니까 1, 2라운드를 마치고 제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국제수영연맹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점수 집계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받은 점수나 이런 순위나 이런 거를. 네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제가 20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출전한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다이빙을 잘하는 선수들이 누가 세계 최고인지를 겨루기 위해서 그 장소인 카타르 도하에 모여있는 상황이었고 그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고 네네. 전설적인 선수들도 있고 아주 어렸던 유소년 때부터 하이다이빙을 했던 정말 엘리트들 중에서 탑클래스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저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랭킹 페이지에. 근데 그거를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대회로만 봐도 악조건을 뚫고 거기까지 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저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봐도 동호인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저는 내가 전 세계에서 20번째로 잘하는 하이다이빙 선수라는 것을 국제수영연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감정이 저는 약간 이런 거였죠. 아,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 위치가 지금 이 정도고 나는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이 나의 인생을 오늘을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오롯이 느낀 그 하루였죠. 그날이. 20명 중에 어쨌든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의 스토리와 올라가서 그 점수판을 제가 지금 감정이입을 해봤더니 그게 왜 기억에 가장 남는 순간인지가 와 빠져들었어요. 누가 지금 막 사실 막 엄청 전폭적으로 막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막 환경도 아닌데 그런 에피소드까지 자세히 지금 저도 들어봤는데 와 도하에서 충분히 가장 기억에 남으실 만한 순간일 것 같고 정말 또 여러모로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네네. 그 순간을 꼽았고 그 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저는 사실 하이다이빙을 하면서 매 순간이 그런 일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정말 일부밖에는 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의 가장 일부라도 네. 뭐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아, 여러분 병화 선수님 그 유튜버 꼭 구독하시고요. 다큐멘터리를 업로드를 하고 계세요. 병화 선수님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유튜브에 다 남겨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그만한 자기개발의 어떤 또 자극제가 없습니다. 네, 꼭 병화 선수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또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병화 선수님 유튜브에 보면은 사실은 외국 딱 대회장 가면은 네네. 동료 선수들이 벌써 병화 선수님 완전 진짜 절친처럼 네네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초이 하면서 맞아요. 제일 친한 사람들 있으면은 이름이랑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다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네네네.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고르기 어렵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는 네네. 마누엘 할비쉬라고 하는 독일 친구. 마누엘 할비시 씨. 단케쉔 마누엘. 담기씨. 그다음에 이제 매튜 쿠퍼라는 미국도 친구. 딱 미국분 이름 같아요. Big thanks to Matthew. 네, 이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뭐 말고도 친한 친구들 뭐 엘리라는 친구도 있고. 엘리 선수분 저 여사 선수분이시죠? 맞아요, 예. 유튜브에서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엘리 그다음에 또 이탈리아 친구들도 친하고 유럽 친구들은 대부분 저랑 되게 친하고.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영문 자막까지도 다 나갈 거예요. 병화 선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너무 한국인으로서 저희는 이제 되게 응원하는 선수고 또 병화 선수님이 그런 대회장 갔을 때 외롭지 않게 또 친구분들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제가 직접 가서 응원을 못하니까 되게 또 고마운 것 같습니다. 실패하셨던 케이스들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사실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월드컵이 이제 좀 무산돼서 이제 조금 아쉬운 거라든지 또는 다이빙에서 이제 원하는 성적을 이제 대회 때 이제 좀 이뤄내지 못하셨거나 그럴 때는 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극복을 하시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대회가 만약에 취소가 됐다 아니면은 대회에서 내가 원하는 다이빙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거는 저는 실패라고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실패를 한 적이 없는데요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패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생각은 지금 떠오르지는 않아요. 와 제가 진짜 여러분 너무 소름 돋는 게요. 이제 질문지를 만들다 보는데 요즘에는 또 GTP가 잘 뽑아주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보전의 실패나 이런 극복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여쭤보려고 했는데 병화 선수님을 보면은 이 실패라는 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이다이빙을 하고 있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실패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회가 취소가 됐다 이러면은 네네네.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은 그 대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브라질까지 가기까지 정말 그러니까요. 3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가지고 12시간 시차가 나가지고 낮밤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컨디션 관리를 하고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기 때문에 PD도 이제 제가 같이 동행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간 어떤 제작비나 경비나 이런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뭐 훈련, 뭐 시합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많은 것이 투자된 상황인데 대회가 반드시 열려야만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 오만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불운이 나에게 닥치잖아요. 근데 이때 정말 이 불운 때문에 나는 정말 불행해, 난 실패해서 난 정말 괴로워, 슬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항상 운이 좋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거는 너무, 그래서 저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순간에서도 내가 언제 브라질을 와보겠어. 극심한 어떤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어떤 인명사고나 어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여기 와서 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만을 느끼고 가는 거죠. 그 대회가 취소되고 그 브라질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때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인생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하루는 내가 정말 bad day, it was tough day. 오늘 하루는 정말 나 망했어. 하루가 완전히 다 날려버렸네, 망했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성공적으로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 그런데 망한 하루라고 해서 내 인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망한 하루라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일도 내가 망할지 성공할지는 몰라요.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지 내일이 보람찬 하루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람찬 하루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내 의지를 넘어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내 기대와 다르게 일이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감사한 것들이나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또 한 번 또 아예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또 자꾸 배우고 있어요. 정말 그런 어떤 불운이 닥쳐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쨌든 그것도 모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고, 이게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또 이 부시맨을 하는 입장에서 안 되더라도 이것도 모두 그 과정이다. 오늘 또 크게 하나 또 배우고. 역시 너무 멋있어, 병환 선수님. 너무 멋있고, 이제는 이제 또 병환 선수님의, 저는 사실 병환 선수님의 이런 부분들을 되게 리스펙합니다. 병환 선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이다이빙을 할 때 멋있는 장면들 이런 것도 있지만, 병환 선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으로서 좋아해서 사실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여쭤봤었고, 이번에는 약간 또 진짜 이제 하이다이빙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되게 요번에 또 전달 주신 영상들, 그리고 유튜버에서 이제 좀 보다가 그 편을 제가 예전에 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새롭게 느껴지던 편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에서 병환 선수님이랑 팀원분들이랑 메인으로 이제 클리프 다이빙 하시기 이틀 전부터 작전 회의를 또 하시면서 디테일이 엄청 나더라고요. 일단은 작전 회의를 먼저 하시고 또 대회 바로 전날 직접 가가지고 진짜 이 하늘색까지 타갖고 내려가가지고 수심 안에도 다 보시고 물장구를 이제 쳐주면서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까지도, 이게 플랫폼에서 하는 다이빙이랑 정말 그 클리프 다이빙이랑은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지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리스크들, 어떤 또 준비 과정들이 더 필요할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클리프 다이빙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떤 문화로서의 클리프 다이빙이 있어요. 어떤 유희로서 그냥 이제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서의 클리프 다이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합이나 어떤 월드 시리즈 이런 대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되게 많아요. 그런 문화, 그런 하고 있는 되게 캐파가 엄청 커요. 그래서 영상들 보니까 진짜 막 음악도 막 빵빵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주 동안 절벽 다이빙 투어를 한다. 그럼 유럽 각지에서 막 진짜 한 100명씩 와가지고 절벽 다이빙 같이 즐기는 문화 같은 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자기들끼리 이제 캠핑카로 이제 다니면서 워낙 대자연이,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자연 경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투어 형식으로 즐기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랄까, 좀 더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시합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포인트, 어떤 안전이나 그 플랫폼의 어떤 플랫폼도 좀 안전하게 선수들이 도약을 하기 좋게 잘 다듬어 놓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즐기는 이제 종류가 있고 이제 약간은 조금 더 정형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다르다. 예, 그러면은 기존 이제 플랫폼에서 하는 거랑 아까 그런 규격화된 거는 이제 약간 결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냥 즐기는 것들은 이제 약간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병환 선수님 영상들이나 이제 사진들 보면은 그런 것들 있다. 막 병환 선수님 올라가서 이제 퍼포먼스 막 하고 아래서 관객들이 막 하고 보통 하이다이빙 대회 약간 분위기 전체가 그럼 약간 좀 이런 분위기들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시합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뭔가 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이다이빙 선수들은 이게 뭐 자기들의 어떤 그 한 해의 어떤 그런 뭐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뭐 월드 시리즈에서의 뭐 결승전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남을 이기면 되는 지금 경쟁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이것이 보고 있는 관객분들에 대한 하나의 쇼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다 같이 환호하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좀 아무래도 있죠. 실제로 너무 한번 가서 봐보고 싶었어요. 그 분위기도 막 느끼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호주에 그 신혼여행 갔을 때 멜버른에 시드니 앞에 딱 그 하이다이빙 플랫폼이 있길래 병환 선수님 생각이 났었는데 그런 데서 하면은 이제 거기 보니까 뭐 유람선에서도 막 구경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꼭 한번 가서 저는 이제 맥주 먹으면서 보는 거고 병환 선수님 막 응원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한번 진짜 즐겨보러 맞아요. 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진짜. 그래서 유럽에서도 저희가 여름에 주로 이제 그 대회나 뭐 절벽 다이빙 대회나 하이다이빙 퍼포먼스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유럽에서 여름 휴가철이 가족 단위로 되게 놀러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칠링하면서 응원하고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제주도의 그 포인트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답사를 직접 했죠. 그 전국에 있는 절벽 다이빙을 하기 좋을 만한 포인트를 찾아다니다가 거기를 이제 제가 발견을 해낸 거죠. 그 포인트를 직접 찾아내신 것도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와, 이거를 진짜 발품 팔지 않은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병환 선수님밖에 없다 보니까 어디 포인트가 좋다 이런 거 뭐 어디 카페 같은데 뭐 나와 있지도 않을 거고 정말 그냥 어디 동네 계곡 같은 그런 포인트도 아니고 찾아내신 게 참 신기해서 이제 여쭤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궁금한 게 그 평상시에는 병환 선수님도 이제 취미생활 같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주로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거 하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캠핑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좋고 옛날에는 제가 되게 취미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거든요. 지금도 되게 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 스포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할 뭔가 여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만약에 시간이 좀 나면은 그때 휴식을 좀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뭐 풀로 어떨 때는 쉬는 날 있다 그러면 가만히 누워서 그냥 뭐 핸드폰만 보고 있는 날도 있고 근데 그런 날보다는 사실은 내가 진짜 취미 생활이다 라고 할 때에는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한 1박 2일 정도로 이제 캠핑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캠핑 브랜드 담당자님들 잘 보고 계세요.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환 선수님이랑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어디 그런 포인트 같은데 이제 찾아다니면서 캠핑도 하고 좋죠. 예. 뭐 엄청 또 리스크하지 않고 뭐 그런 게 되면은 다이빙 하는 것도 저희도 막 컨텐츠도 뭐 찍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갑자기 여름에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이제 호주에서 그 인플루언서 클리프 다이빙 하는 친구가 제주도에 왔었어가지고 며칠 전에 불과 한 달 전에도 이제 고프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2박 3일 정도로 같이 펜션 잡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절벽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여행식으로 컨텐츠를 했었어요. 오실 때 친구분 한번 아까 그 독일에 한번 초청하시죠. 좋죠. 저는 이제 네. 뭐 여름철에 네네. 이제 외국 친구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썸머스쿨 때 뭐 초청하셔가지고 같이 요번에 저희 시흥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시흥에 그 인공 서핑장. 거기 알죠. 예. 거기서 같이 이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여름을 있는 대로 즐기고 또 하면은 그래서 그 태국에 제가 나중에 촬영 끝나고 제가 보내드리겠지만은 태국에 그 시흥 거기랑 비슷한 워터파크가 있거든요. 인공 네네네. 풀도 있고 엄청 커요. 근데 거기는 어떤 한 부분은 수심이 깊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이다이빙 타워를 설치해가지고 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시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깊어봤자 한 2m 정도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거기는 사실 다이빙이 아니라 이런 그
그 웨이브 인공 서핑장. 네, 서핑을 하는 곳이라서 거기에 근데 깊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다이빙 수심 5m짜리 풀장이 있어요. 야외예요? 예. 어, 야외에 그 같은 그 인공 풀장 내에. 예, 그 새로 시흥 웨이브 생겼나? 파크에 어. 이쪽 가상자리에 보면은 스쿠버도 좀 할 수 있고 프리다이빙 할 수 있는 이제 5m짜리 근데 사실 조형물들이 좀 있어요. 거기 뭐 문어 조형물도 있고 근데 만약에 거기가 좀 다이빙 대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낮은 거. 근데 만약에 요번에 기회가 되면은 뭐 협조가 돼서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플랫폼을 설치해 놓고 이제 실제로 거기 조형물이나 안정을 한 것들도 되면은 이제 동료 이제 외국 선수분들도 뭐 초청해서 거기서 그런 것도 하고 서핑도 하고 하면은 갑자기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풀 자체가 예. 규모가 얼마네요? 여기보다 더 넓어요. 예, 여기보다 5m 풀이? 예, 5m 풀이. 5m 그러면 풀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여기보다 더 넓고 그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유리로 해서 물속에 들어간 장면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프리다이빙 비슷하게. 근데 이제 수심이 아마 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병환 선수님의 또 취미생활까지 제가 또 캐봤어요. 예, 그 캠핑도 하시고 네 그런 부분들 저도 좀 같이 가고 싶은데 아직 제가 그 좋아하는 사람 목록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캠핑도 좋은데 네. 좀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고 이런 게 저한테는 거의 최고로 지금은 행복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아니 지금 정해진 대본 중에서 지금 너무 안 한 거 아니에요? 잘 잘라주세요. 일단 한번 끊고 갈까요? 아, 네, 한번 쉬었다 가시죠.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병하 선수님 유튜브 보다가 제가 이거 보고서 와, 이거를 진짜 하이다이빙의 모든 것을 좀 담아낸 것 같은 어떤 그런 문구가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예술을 보여준 다음에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다이빙이 가진 예술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런 그 문구를 이제 병하 선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문구를. 사실 그거를 뭐 특별히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인터뷰를 길게 하다가 그 부분을 잘 잘라서 이제 영상화가 된 거죠. 잘라서.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이제 병환 선수님이랑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게 병환 선수님을 보면서 이제 그 하이다이빙이라는 종목에 꿈을 꾸거나 도전을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주니어 유망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환 선수님처럼 동호인으로서도 도전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조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다이빙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게 저처럼 막 엄청난 높이에서 막 몇 바퀴를 돌고 막 이런 것만이 하이다이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다이빙을 배우러 가면은 정말 바닥에서 1cm 정말 뛰고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하이다이빙이 막 익스트림이고 막 스포츠고 막 역동적이고 짜릿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을 던져보고 일상생활에서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 새로운 하나의 놀이고 하나의 자극이고 인생에 재밌는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도 다이빙을 취미로 즐기는 동호인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터넷에 찾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혹은 뭐 만약에 그것보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소년인데 내가 하이다이빙 한번 선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만약에 친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실제로 어떤 학부모께서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저를 보고 이제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하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정말 이거를 한번 재미로 취미로 혹은 뭐 그보다 좀 더 진지하게 아니면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이유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 관련해서 만약에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 제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했는데요. 50분이 넘었대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시간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병화 선수님한테 막 아까 감정이입도 했다가 막 궁금한 거 여쭤보고 했는데도 사실은 병화 선수님은 제가 봤을 때 까만까만 양파 같은 사람이라 병화 선수님을 진짜 그 놀랍고 배울 게 진짜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병화 선수님 유튜브를 한번 꼭 구독을 해보신 후에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보시면은 되게 저도 제 이제 생활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은
병환선님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부시맨 익스트림벌스 구독하시고 병환선님한테 이제 응원해주는 그런 댓글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 이제 공지에다가 또 이벤트 선물들도 좀 준비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예정이고, 많이 그래서 좋아요랑 이제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부시맨 익스트림벌스 병환선님 한번 촬영 거의 이제 처음인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너무 길고 또 힘들고. 아니요, 저는 뭐 이거 한 3시간도 더 떠들 수 있는데. 그래요? 네, 나중에 뭐 그런 거는 뭐 저희 밥 먹으러 가서 하죠, 그거. 뭐 촬영 없이 나중에 뭐 썸머 캠프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같이 뭐 여행을 가서 네네. 해도 좋고, 네네. 제가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부시맨이라는 브랜드도 제가 정말 응원하는 브랜드인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막 정말 한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막 금수저 다이아 수저처럼 뭐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0. 몇 %밖에 없고, 네네. 사실은 정말 어렵게 자기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니까. 제 하이다이빙은 저는 영원히 언더독이거든요. 처음 시작한 계기도 그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기량이 향상되고 또 제가 은퇴를 하는 하이다이빙을 그만두는 그날까지도 저는 언더독의 입장에서 시합을 참여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같이 이 익스트림 벌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우리 부시맨이라는 브랜드, 네네. 그리고 저도 같이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병환선님. 저희도 그러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더 성장하고 더 이제 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저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저는 진짜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보내주신 고구마와 바나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3월 달에는 뭘 보내드려야 될지 지금 갑자기 숙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가락시장에 있는 형님들 건데, 다 바나나 조금 너무 후숙됐죠? 저는 좋아요.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어차피 그거 먹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껍질 까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려놓고, 이런 얘기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 운동 나갈 때 그 넣고 프로틴이랑 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좋습니다. 3월 달은 제가 또 제철로 잘 준비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